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대기 대순환 파트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어쩌면은 빠르게 이해하거나 쉽게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대순환 관련해가지고 먼저 우리 교과서는 30페이지, 교과서 30페이지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내용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는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따라오기 힘들면은 필기를 같이 하면서 수업을 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대기 대순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대기 대순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빨간색이냐? 대기 대순환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기 대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면은 발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후 요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위도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진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적도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열 에너지를 받을 것이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열 에너지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그려보면은 이쪽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받고, 이쪽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구라는 곳은 열 에너지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에너지의 과잉,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위쪽 고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의 부족 상태를 겪게 돼. 그러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열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에서 많이 받은 에너지는 일로 가고 여기서도 많이 받은 에너지는 일로 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여기까지는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기 대순환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이다. 어떻게 차이? 저위도와 고위도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게. 저위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이 남는 열 과잉 상태이고, 고위도는 열 부족 상태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열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지구에서 실제 대기 대순환, 에너지의 순환, 공기의 이동은 단순히 저위도에서 고위도 열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그치지가 않아. 교과서에 그림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북반구, 반원을 이렇게 그려볼까? 북반구에서만 해도 하나의 흐름, 두 개의 흐름, 세 개의 흐름, 이렇게 흐름이 세 개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이거는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한 거냐면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그대로 적도에서 많은 열을 받은 에너지들이 상승을 해서 그대로 저기 북극, 남극 쪽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점점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쭉 위로만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위도 쪽으로 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힘을 받아서 중간에 한번 하강을 하게 되고, 다시 그러면은 또 이 하강했던 에너지는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하강했던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그런 어떤 순환, 대기의 대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주된 원인이고, 이어서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힘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요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보게 되면은 지구를 일단은 내가 그 반원 북반구만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 지구 같이 생겼지?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위도 지역에서는 여기 적도 주변 저위도 지역에서는 열이 과잉 상태라고 했어. 열 과잉. 그래가지고 열 에너지가 많아. 이런 열 많은 에너지가 많은 상태는 상승 기류를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위도 지역, 제일 고위도 지역에서는 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만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적도 주변에서 저위도 주변에서 상승한 공기가 쭉 고위도까지 가게 되고, 고위도에서는 다시 이제 공기들이 하강하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넘어오는 이런 하나의 순환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만을 고려했을 때의 결과물.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지구 자전의 영향이 같이 가미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로지 태양 복사 에너지만 고려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쪽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지구의 자전까지 가미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이 실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쪽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고위도를 향해서 가다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하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강한 공기는 일부는 저위도로 돌아오고 다시 일부는 고위도로 밑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하강 기류는 분명히 발생하겠지. 그럼 하강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아래쪽에서 이동을 하던 두 공기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은 다시 이제 이쪽은 일부는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일부는 고위도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3개의 어떤 큰 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구의 대기 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이것까지 알아두어야 할까 싶긴 하지만 일단 이름을 각각 붙여주면은 얘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헤들리가 왠지 사람 이름 같지 않아? 헤들리라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처음에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헤들리 너 되게 잘 연구했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당신같이 결과가 나오지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는 당신이 얘기한 헤들리 순환 말고 또 다른 순환이 있던데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페렐이라는 또 과학자거든. 그래서 이 순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렐 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 위에 있는 거는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순환이라고 해서 여기는 극순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순환 이름까지 깊이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조금은 지리에서 지구과학 사이 그 어딘가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은 알아는 두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지리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럼 이렇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불 거잖아. 어떤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바람이 이 지역마다 어떤 바람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이제 헤들리 순환과 관련해서 저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불러. 그리고 폐대 순환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편의상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할게.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고위도 지역 이쪽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 대순환을 이루고 있는 크게 세 개의 바람이 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거를 이쪽도 일단은 이제 헤들리 순환 얘기 다 했으니까 잠시 다시 좀 바꿔볼게.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서 분다고 했지.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지역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거든. 이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먼저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남반구에서도 나타나겠지.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지. 그래가지고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인다 라는 뜻에서 적도 수렴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같은 말로 이제 적도 저압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여기는 열이 모이는 곳이었다면은 이곳은 열이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곳이지.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열대 주변이다 라고 해서 아열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곳은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열이 모이는 곳이 있지. 이곳. 그래서 이곳은 이제 여기는 적도 저압대였잖아.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는 고위도 저압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열이 나가는 이런 곳이지.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그치, 극고압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도 수렴대부터 극고압대 이 네 개의 어떤 그 공기의 흐름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은 우리가 배워볼 세계의 기후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와 요 각각 바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바로 그려볼까? 각각의 이제 바람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무역풍은 어떻게 부냐면은 여기도 이제 항상 고압대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고 수렴대에서는 바람이 모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불고 여기에서는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불까? 이렇게 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는 바람이 모여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 이 바람은 서쪽에서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편서풍인 거고, 이 바람은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하지? 동쪽에서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극동풍인 거야. 유일하게 그러면은 바람의 이름에 바람의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이 무역풍이지. 무역풍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동풍인데, 북반구에 있는 무역풍을 우리는 북동무역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반구에서도 그러면은 무역풍이 불 텐데 남반구의 무역풍은 이런 모양으로 분다고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남동쪽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남반구의 무역풍은 남동무역풍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람들이 모인다. 여기 바람들이 모인다. 여기 왜 수렴대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왜 고압대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이 부분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또 의문이 생기거나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면은 이해가 쉽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대기 대순환의 흐름 한번 조금 잘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 스크린샷을 한번 찍을래? 이렇게 일단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뭐 아열대 고압대, 극고압대, 뭐 고위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가지고 고기압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 나가면, 이곳에서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거든.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제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 상층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모여서 공기 흐름이 모여서 하층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는 곳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H라고 썼을까? 하이니까, 고기압이니까 H라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고기압과 정확히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하층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상층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곳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압과 저기압의 성질은 바람과 강수 이쪽에 이제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고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점점 세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증기도 이곳에서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일부 수증기가 방출이 되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은 비가 오고, 이런 이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기압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볼게. 1년 내내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 있겠지. 1년 내내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렇지. 고기압이 1년 내내 자리 잡고 있으면은 1년 내내 바람이 불어 나가기만 하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날씨가 1년 내내 맑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거야. 반면에 1년 내내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비가 강수가 많다, 적다? 당연히 연중 계속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가지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강수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비가 적게 오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비가 많이 오는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 전반적인 대기 대순환의 기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본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지리니까 실제 그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기대순환과 기후라고 이름을 붙였고 대기대순환이 실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기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대상 지역을 삼을 곳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그 대부분의 기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대상으로 잡아보았고 일단은 간단하게 아까 여기 얘기했던 요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지도에서 실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적도가 있다고 해보자. 적도가 있으면은 적도 주변에 이제 당연히 있을 기압, 대기 대순환의 구성은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적도 수렴되겠지. 적도 수렴대는 다른 말로 적도 저압대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으면은 여기는 저압대니까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많이 온다. 그래서 별로네.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100% 적도 수렴 이렇게 써볼게. 이러면은 이제 열대기후 중에서도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연중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위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1년 내내 이제 고기압의 영향만 받으면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적게 온다. 그 중에서도 내내 고압대의 영향만 받으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사막 기후가 나타납니다.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100% 이번에는 고緯도 저압대 지역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이제 고緯도 저압대 같은 경우는 역시 저압대니까 강수가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날씨가 아주 뜨겁진 않기 때문에 적도 수렴대만큼 많은 비가 오지는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어느 정도 비가 꽤 오는 그런 기후가 나타나는데 여기를 우리는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100% 극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기후도 있겠지. 그럼 이곳은 이제 당연히 강수는 적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극지방이니까 매우 고緯도 지역이지. 그래서 그 기온도 낮게 나타날 테니까 이런 기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EF 빙설 기후가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기후가 이렇게 단순하게 열대우림 나타나다가 사막 나타나다 서한해양성 나타나다가 빙설 나타나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끝나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간단하게 기후가 나타나지 않고 훨씬 복잡한 여러 개의 기후가 나타나는 걸까?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지구가 그대로 똑바로 서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지구는 얼마나 이제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고 있지? 그렇지. 지구가 있으면은 했을 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항상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항상 적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절에는 적도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계절에는 적도보다 더 고緯도에 있는 지역이 그 북반구에서 더 고緯도에 있는 지역이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계절에는 적도보다 남반구에 고緯도에 있는 지역이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있을까 그 이야기가
33페이지에 오른쪽 위쪽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적도 수렴대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름 하면은 그러니까 여름과 7월이 같은 말 같지.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계절이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7월은 남반구의 겨울이기도 하지. 그래서 남반구 같은 경우는 1월이 여름, 7월이 겨울. 바로 역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쨌든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수렴대는 그리고 적도 수렴대를 포함해서 뭐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전부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위치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100%가 아니라 이 사이 어딘가에는 70 적도 수렴대, 30 아열대 고압대, 또 어딘가에서는 60 고위도 저압대, 40 아열대 고압대, 이러한 기후들도 우리가 실제 지구에서는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알겠는데 조금 복잡해졌지.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지도 띄우기 전에 간단하게 그려볼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저위도 지역에서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어. 그리고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위아래 둘 다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오래 받지만 짧은 기간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도 받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시기에 건기가 있는 기후, 바로 사바나 기후가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고위도로 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기는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가 둘 다 나타나는데 적도 저압대의 영향이 더 큰 지역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기에 비해서 우기가 더 길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풍부한 지역이거든. 근데 여기서 점점 더 고위도로 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둘 다 받는데 적도 저압대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 나타나게 돼. 쉽게 얘기해서 짧은 우기가 있고 긴 건기가 있는 기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후를 우리는 바로 BS, 스텝 기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고위도로 점점 더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은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만 받는 기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BW, 사막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더 고위도로 가볼게. 갈 데가 없어 보이는데 더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은 아열대 고압대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다가 더 가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색을 써볼까? 이제 아열대 고압대와 고위도 저압대 영향을 둘 다 받는 기후가 나타나게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싹 지우고 여기서부터 할게. 여기서부터 AF, AW, BS, BW까지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와 고위도 저압대 두 개의 영향을 같이 받는 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이 더 큰 그런 기후가 나타나게 돼.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스텝 기후가 나타납니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는 그런 긴 건기, 그리고 짧은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는 우기가 나타나는
스텝 기후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역시 아열대 고압대와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둘 다 받는데 더 고위도로 올라갔으니까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이 더 큰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후는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은 사막 같다 이런 표현을 들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 그리고 사막 기후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거고 지중해성 기후는 1년 중에 건기에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지중해성 기후에서도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는 마치 사막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가지고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완벽하게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만 받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겠지.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서한 해양성 기후고 이제 여기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고위도 저압대의 극고압대를 같이 두 가지 영향을 받는 기후가 나타날 테고 역시 이제 이것도 그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냉대 습연이나 냉대 겨울 건조 나타나게 되고 점점 더 이제 거의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은 툰드라 그리고 완벽하게 극고압대의 영향만 받으면은 빙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적도에서 다시 한번 남반구로 시작을 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거든. 남반구로 가더라도 AF 먼저 나타나고 AW 그 다음에 BS BW 다시 BS 그 다음에 CS 그 다음에 CFB 얘기했듯이 남반구에는 D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극대륙 가면 당연히 ETEF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나조차도 과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일단은 정말 가장 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지도 한번 가볼게. 실제 이제 여기가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이지. 그래가지고 적도가 대략 적도는 한 여기 정도 한 이 정도로 그리면 되나? 에콰도르를 지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적도 주변에는 뭐가 나타난다?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 딱 봐도 아주 이제 열대 우림이 나타날 것 같은 울창한 그런 초록색을 띠고 있고 이 주변에는 얘기했던 대로 AW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에 BS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막 여기 있는 사막은 다 알고 있는 사막이지 사하라 사막이지.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지역 여기를 뭐라고 불러? 여기 이제 사헬지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막 나타나다가 다시 이제 사막 주변 위쪽으로도 뭐가 나타난다고? 스텝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다가 지중해지. 그래가지고 대략 이쪽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CS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한 요 정도 될 거야. 요 정도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CFB 나타나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DF, DW 더 올라가면 이제 ET, EF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실제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현상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틀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적도 저압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이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각이 항상 100%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덜 이런 식으로 위도가 높아지면서 영향을 더 주고 덜 주고에 따라서 그 사이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구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이렇게 해갖고서 딱 뭐 4개 정도면 충분할 텐데, 더 많은 기후 종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은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이야기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수업을 듣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긴데 여기까지만 딱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 우리가 쾌페는 기후 구분에서 배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기후가 몇 개 있지. 몬순이라든지 온대 겨울 건조라든지 온난 수변이라든지 이런 기후들 이제 이야기를 안 했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는 조금 이쪽 대륙 동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은 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기 대순환에 의한 사막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사막이 있거든. 그래서 사막의 종류도 크게 4가지가 있어. 오늘은 일단 4가지가 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역시 이것도 건조기후 지역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강의가 길어진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30분 밑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처음 들으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언제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질문을 해주면은 선생님도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